자, 어제 그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하던 아마 CJ 택배로 보여요. 대리점주 이모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8월 30일 날 자살해서 어제 알려졌어요. 택배 회사는 대체로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위에 택배 본사가 있고 뭐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이 있고 택배사가 있고, 근데 거기서 직고용하는 사람은 긴급하게 관리하거나 뭐 이런 회사가 필요한 1, 2%만 직고용이고, 나머지 99, 98% 정도는 이 위탁 계약을 대리점하고 맺고, 각 대리점에 지금 고용된 업무 계약을 통해 택배 기사들이 소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택배사가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중간에 대리점을 끼워서 각 대리점들이 이 직배송에 대한 업무 계약을 택배 기사들하고 맺게 되는데, 전국에 이런 대리점이 5,000개가 권역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택배 기사들까지도 문정권 들어와서 이 노조에 가입시키면서 택배 기사 노조 가입이 5만 명 중에 42,500명은 노조 비가입인데, 한노총은 1,500, 민노총은 6,000명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리점 주인분이 자살을 한 거는 자기가 김포 터미널 내에, 화물터미널 내에 지금 택배 대리점을 8년 전에 차려가지고, 아주 젊었을 때 32살 때 차렸어요. 택배기사 18명과 가족처럼 잘 일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해왔는데, 5월 달에 민노총 택배 노조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잘 지내오던 사람들이 불법 태업, 폭언, 협박 이런 것들을 난무하기 시작하며 부인이 유산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또 이들이 택배 수수료를 올려달라면서 무거운 생수, 부피 큰 휴지 같은 거는, 이 까다로운 물건은 배달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본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면서 중간에 택배 대리점하는 이 씨가 자살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내지 않고 태업을 하고 계기니까 지금 자기하고 또 노조 아닌 기사들하고 해서 겨우 끌어오다가,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욕이 날라오고 협박이 날라오면서 결국 극단적인 정신적 상황에 내몰리고 부인도 유산하고 이러면서 자살을 선택했다. 처음엔 버텨보려고 했지만은 집단 괴롭힘과 너무 심해지는 태업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왔다. 너희 노조들 때문에 죽음을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사무소 소장이 직접 배달을 나서자 그걸 배달을 한다고 또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대리점 주들이 이 사람의 그 영안실에 수백 개의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말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저한테 외노자한테 속이 상한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내용에 보면 자기가 경남의 어느 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는데 요리장이 베트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여부는 알 수 없으나 6년간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까지 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차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 신분 같은데, 문제는 업무를 본 이튿날부터 반말을 해가며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뭘 갖다가 문제를 삼냐라고 하고, 그 다른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는지 이야기를 잘했다 했는데, 그 다음날 금고 사직 같은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여성들이 베트남 남자 나이 30대 외국인한테 그런 대우를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해고당하면 해고당했지 그 꼴은 못 봐준다고 하고 당당히 해고당하고 왔는데, 백신 맞고 와도 당일 죽으라고 일을 하고 쉬는 날도 없이 백신을 맞으면서 일했는데 외국인한테 그런 모멸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분의 편지를 보더라도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우리 사회에 심각합니다. 민노총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것이 한국의 기업의 의욕을 꺾고 또 더 나아가서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고
또 투가면 이 파업을 하고 그리고 이 노사 현장을 완전히 그냥 정치판으로 몰고 가며 어거지 근로 관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득세를 해가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상층에 이 부패와 투기가 만연했죠. 실제로 대기업이 상속비를 좀 적게 내려고 상속세 적게 내려고 또 기업 활동에 도움을 받으려고 정책적이거나 정치적 도움을 받으려고 또 기업의 어떤 이익을 바라고 정경유착을 했고 또 기업에 있어서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꺼내서는 배임 행령도 횡행했고 그래서 오너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틈을 정확하게 친북 이념적인 정치 노조의 상층부가 민노총, 한국노총 등이 파고들었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노동자들을 선동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는 한국 사회의 이 투기 사회가 크게 지금 좌우했죠. 자, 이 투기로 돈을 갖다가 몇 억씩 버는데 이 근로 노동해서는 도대체 돈을 살아갈 만큼 집을 살 만큼 벌 수가 없다라는 절망감이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민노총의 이런 투쟁의식 고양, 더 나아가서 계급 갈등을 이용한 낙인 찍기, 그리고 주적을 갖다가 타깃하는 이런 것들이 통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 의욕을 이렇게 상실하니까 한편으로 민노총의 선동이 그 과정에 먹혀들고 내가 내 몫을 밟지 못한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부분이 성행하게 되고 그래서 민노총 등이 지금 좌파의 집권과 더불어서 전성기를 맞으면서 사회 곳곳에 안 파고든 곳이 없이 지금 다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노가다 현장까지도 다 파고들었어요. 문정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그야말로 3D 업종 같은 것들을 회피합니다. 에라 열심히 몸으로 떼어서 험한 일하고 돈 벌어봤자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바뀌는 동안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중요한 분야들, 3D 업종의 중요한 분야들, 노동, 서비스 분야 등을 대부분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일선의 노가다 현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식당, 모텔, 그리고 요즘 택배에도 들어오고 있대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요양보호사, 그리고 또 심지어 가정부. 그래서 이런 많은 직종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지금 장악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이고 남보기에 뭐 하다고 이게 손을 뗀 부분이 대부분 장악되고 심지어 농업하고 수산업 분야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올해 수박값이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와서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고 심지어 지방의 이 농촌이나 지방 도시에는 임금이 한국 사람의 90% 수준까지 올랐고 거기에 기숙사까지 지원해주는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 일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더 방치하면 앞으로 한국의 대기업은 점점 고용을 안 할 거고 기업의 환경은 점점 나빠질 거고 지금 고학력 백수들이 늘어날 거고 이제 좀 있으면 대학도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러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알바를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로 다투고 자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지방의 변두리에 모든 일자리들은 이 좀 험하고 거친 일부터 힘든 일부터 대부분 또 질 낮은 서비스 직종까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악해버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들 밑에서 굽신거리고 비위를 맞춰야 되고 따지다가는 쫓겨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상실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 출마한 동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 민노총 문제와 외노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이유가 있죠.
우리 행명 21이 이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 좌파 세력들이 우리를 거부라고 낚인 찍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보수들도 우리를 갖다가 지금 보도를 잘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보수의 정치인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본질을 말을 안 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노동의 권리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처럼 낙인을 찍어 놓은 좌파의 프레임이 민노총과 외노자 문제에서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깨야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죠. 행명 21은 민노총을 해체해야 된다. 사업장별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요. 이걸 어긴 업주들은 강력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고 노동자들의 마땅한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민노총 같은 정치 노조가 이 과도한 상식에 벗어나는 노동투쟁을 통해 결국 정치투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이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에 기생해서 중국인 노동자부터 전 세계 후진국 노동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한국을 이 바닥을 자기들이 차지해서 이 사회를 근간부터 흔들고 있고 이제 한국 내에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 사는 한국의 빈곤층들이 늘어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리라도 구하는데 일자리라도 한국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낙오되어서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국민의 똥당 대선 후보들이 민노총과 외노자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정말 비겁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든 하지 않든 행명 21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 가겠습니다.